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인피니티 M37입니다. 스탠다드 모델이고 주행거리는 107,357km입니다. 차량 판매 가격은 920만원입니다. 일단은 차를 여러 대를 봤는데 그나마 이 차가 가장 상품성이 좋아 보였습니다. 일단 성능상 특이점 없고 브레이크가스가 검사가 없네. 뭐 나머지 특별한 특이점은 없고요. 노유도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이력은 소유자 변경 1호가 있고 내차페이는 4회에 44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2대 차주가 되겠고 2011년에 1대 차주, 14년에 2대 차주, 그다음 현재 그러니까 두 분이 타신 차가 같죠. 그리고 나머지는 공인보다는 주로 부품 그리고 도장이 하나 둘 셋 네 번이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희색이 조금 덜한 거 보면 우측에는 좀 도장이 있고 범버 뭐 이런 데겠죠. 전체적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나머지 동급 다른 매물보다 그나마 이 차가 수리가 가장 적어 보였습니다. 그러면 고객님과 함께 만나서 차를 볼 텐데요. 수원으로 같이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저는 새벽 3시 37분이고 수원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가면 되죠. 아무래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다가 충전을 또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서두릅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안 챙겼네. 네, 목적지까지 거리는 354km이고 주행 가는 거리는 369km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못 간다는 얘기죠.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면 한 방에 못 갑니다. 그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충전을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남은 배터리 잔량은 87%입니다. 그리고 이게 겨울철이 되면 더 해요.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들어가서 충전 한번 해야 될 거를 경북에서 한번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당겨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행 가는 거리가 줄기 때문인데 이제 곧 지금 저기 입추가 지나면서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는데 아침 바람 차가워지고 있거든요. 새벽 바람이. 그러니까 새벽에 운전하면 주행거리가 또 점점 줄 거예요. 전기차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인데 정말 혹석이 정말 추운 날에는 그냥 내연기관차를 타고 다니는 게 겨울에는 답입니다. 단거리는 괜찮아요. 저희 집에서 이제 경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전기차 타고 가는 거는 굉장한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기차 탈 때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서야 됩니다. 충전 시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고객님을 10시에 차고지에서 100km 했기 때문에 그렇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커피가 없는데 커피를 한번 사서 가겠습니다. 네, 1+1 조지아 크래프트. 요즘에 저는 이걸 즐겨 먹습니다. 조지아 크래프트를 1+1 1,500원짜리 샀습니다. 좋네. 새벽 시간이라 차들이 많이 없겠다. 네, 길거리에 확실히 날씨가 엄청 좀 더웠다가 절기가 입추로 들어가면서 확 꺾여버리네요. 참 옛날 저희 선인들의 이런 경험을 통한 이런 지식들은 참 대단하고 신비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톨게이트입니다. 지금 외기온이 그래서 덥네. 28도입니다. 바람은 좀 선선한데 이게 그래도 아직 덥긴 합니다. 낮에는 아직 덥고요. 장유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몇 시야? 안 쉬고 가면 몇 시 도착이야? 7시 20분. 그러니까 지금 몇 시야? 입구 영업 그래도 4시간은 걸리네요. 안전운전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약 3km 앞. 그러면 조금 가다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이오닉 5는 스마트 크루즈 센서가 있어가지고 고속도로, 특히 야간 운전이 굉장히 쾌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충전 스트레스가 좀 있죠. 그러면 화물차들도, 사장님들도 이제 야, 이 시간에 움직이시네. 네, 그러면 이 사장님들 저랑 같이 경로를 가시려나? 친구처럼 어울려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출장용 차인 스파크를 팔았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아이오닉 5를 주구장창 타고 다녀야 됩니다. 제가 1년에 주행거리가 5만 킬로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주행거리가 쑥쑥 올라갈 겁니다. 쑥쑥. 네. 아무튼 그럴 것 같고, 뭐 저희 와이프 말 맞다나 이제 월 할부금 나가는 게 있으니까 가만 세워둬도 나가는 할부 실컷 타고 다니라면서 본 좀 뽑아야지 생각해보니까 아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한 5년 타면 중고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고, 한 30만 킬로 정도 타야죠. 그 정도 타면 전기차 본전 뽑았다고 생각됩니다. 5년에 30만 킬로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목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볼트 같은 경우는 동호회에서 보면 그 40만 킬로 벌써 타신 분이 계십니다. 18년식, 17년식인가? 18년식일 거예요, 아마. 창원분이세요. 그분도 저처럼 장거리, 사실 그러고 보면은 저도 정말 마음먹고 전기차만 타고 다니면은 그분 못지않게 마일리지를 많이 타긴 탑니다. 저도 스파크 같은 경우도 얼마야? 13만 킬로대 가지고 와서 15만에 팔았거든요. 언제 얼마나 탔지? 몇 개월 안 탔는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리고 스파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장거리 출장 갈 때만 탔으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847km를 탔거든요. 거의 뭐 주말,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이동할 때만 잠깐 탔는데, 이 차도 뭐 적게 탄 건 아니죠. 진짜 제가 주행거리가 많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전기차를 타면 예를 들어서 충전료가 이제 LPG 차랑 비슷해진다고 할 때 그만큼 또 소모품 비용이 좀 적게 들긴 하거든요. 확실히 뭐 엔진오일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봤자 감속기 오일, 그 다음에 한 10몇만 킬로 타면 냉각수 정도 교환하고, 이제 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특성상 잘 닳지 않으니까 소모품이 많이 안 쓰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시출되는 비용이 좀 적습니다. 타이어도 사실 전기차는 주로 이제 은연중에 이제 타력 주행을 하게 되거든요. 전기차를 타다 보면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타이어도 받는 부하가 아무래도 이제 무게 중심의 이동이 급격하게 막 변하는 운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차값이 비싸고, 그 다음에 충전할 때 이제 대기 시간이 있잖아요. 그 인건비죠. 그래서 40분 충전한다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이 거의 10,000원이니까 그러면은 7,000원 정도치의 인건비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근데 뭐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인건비, 각자의 이제 노동 시간에 대한 노동 가치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생각보다 큰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급속 충전하면 충전 손실이 있어요. 10%에서 진짜 많을 때는 20% 정도 날아가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전기차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LPG 가격까지 올라가면 경제성이 떨어져요. 불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거는 겨울과 하절기, 그러니까 동절기와 하절기에 연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는 세컨
그냥 시티카 용도로 쓰는 게 제일 적합하죠. 아니면 장거리 출퇴근 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뭐 100에서 한 150km 하루에 탄다, 그 정도 타시는 분들이 제일 적합한 이런 포맷이 전기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막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500km 이상, 최소한 하루에 한 진짜 급속 충전을 2번 이상 해야 되는 이런 장거리 운행은 사실은 좀 안 맞긴 합니다.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LPG차, 그렇습니다. 여기는 뭔데 이렇게 불빛이 화려하지? 여기가 북차원인데, 도로 불빛이군요. 가로등. 스마트 크루즈 센서 있으니까 진짜 편하고 좋네요. 편합니다. 커피 좀 마시면서 음악이나 좀 들으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남이죠. 아직 경남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입니다. 비가 내리네요. 원래 오늘 비가 온다고 했었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를 맞고 가고 있습니다. 차들은 간간히 이제 화물차들이 중간에 있고, 아직 뭐 본격적으로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아마 동탄 정도 가면 좀 차가 있을 거예요. 중부 내륙은 뭐 차가 많이 없을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52km를 타고 왔고, 배터리는 제가 88%, 87%부터 왔었거든요. 10% 썼습니다. 10%에 50km, 52km. 그러면 연비는 지금 6.6 정도를 찍고 있습니다. 비가. 그래도 이렇게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거 저 좋아하거든요. 괜찮습니다. 분위기 좋고 차분하게, 그렇게 막 졸리지는 않고 어떻게 푹 잤기 때문에 이제 선선해가지고 밤에 안 더우니까 살 것 같습니다. 여름 되면 더워서 힘들고, 겨울 되면 추워서 힘들고, 그렇습니다. 저같이 또 전기차 오는 겨울은 또 너무 추우면 또 힘들죠. 근데 저 화물차 사장님들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장거리를, 물론 저도 이렇게 장거리를 많이 타는 사람이지만 장거리를 저렇게까지 많이 타실 수 있는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쉬는 시간이 좀 많이 쉬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잠도 푹 주무시고. 아직 라이트 밖으로 세상 껌껌하니까 좀 심심하네요. 어이구야, 저기 뭐 번개가 막 치고. 이쪽으로는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원래 비가 온다고 했었었나? 일기예보를 보니까 저희 동네는 비가 온다고 되어 있네요. 네. 비가 오면 개인적으로 저는 좋습니다. 지금 4시 36분이고 다들 완전 한밤중이시겠죠, 이 시간이. 보통 이 시간 5시, 3시, 4시, 5시 완전 제일 꿀잠 자는 시간 아닌가? 그쵸? 예전에 제가 병원에 처음 입사했을 때 이제 야간 당직을 했었거든요. 야간 당직. 그래서 그때는 나이가 몇 살이야? 20대 중반이니까 체력이 좋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격일로 근무를 했었는데 1년 비 온다, 1년 7개월 정도를, 아니다, 1년 7개월 아니구나, 1년 정도를 야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 뭐랄까, 그냥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지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고 와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 자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자고 일어나면 머리 띵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야간, 비가 비가 갑자기 많이 오네요. 시원하다.
야간 근무를 하면 못 버리겠구나. 특히 위장관 버리겠다, 속 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때는 뭐 당연히 젊기도 했었고 뭐 이 건강에 대한 어떤 각성, 경각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밤에 야식으로 라면 먹고 그랬었던 뭐 이것저것 하기야 뭐. 근데 20대 때는 다 그냥 잘 먹으니까, 그죠? 어우, 비가 많이 오네. 일단 오토크루즈를 끄고 수동으로 운전하겠습니다. 이거 뭐 오토크루즈, 이게 뭐랄까, 약간 비행기 모는 느낌이네. 오토파일럿 끄고 수동으로 운전하니까. 네, 이제 중부 내륙고속도로 들어왔고, 하긴 뭐 아까부터 계속 중부 내륙고속도로지만 2차로로 붙겠습니다. 와,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오토크루즈를 켜고 속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속도를 조금 줄이고, 그래, 비가 오려면 이렇게 와야지. 시원하게. 아우, 시원하네. 확실히 비가 오고 나니까 바람이 선선해져가지고, 지금 비가 굉장히 국지성으로 소나기가 내리네요. 특정 지역에 확 쏟아붓고, 또 불과 1km도 이동 안 하는 거리 동안 확 쏟아졌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또 다시 확 쏟아졌다가 이러네요. 먹구름이 드문드문 있나봐. 확실히 비가 오니까 전방 시야 확보가 잘 안되면 바닥에는 이제 등화류인가? 저기 가시광선이 반사되어서 좀 신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디서 충전을 한번 해야 되나? 지금 266km가 남고 남은 거리는 306km이거든요. 최대한 목적지 근처에 가서 충전을 하는 게 편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너무 또 배터리를 바닥까지 쓰기보다는 한 50% 정도 되면 50% 남으면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비가 시원하긴 시원하다. 차들이 없습니다. 앞뒤로 저기 멀리 한 대 있고 저기 뒤에 멀리 한 대 오시고 그러네요. 어미. 와, 이 정도는 폭우 수준이네요. 와, 비가 너무 많이 와. 지금 방금 여기 천둥 치고 천둥 번개가 막 치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네요. 진짜 무섭다. 엄마. 큰 차 뒤로 가야 되나? 큰 차 뒤로 붙어야 되겠다. 무서워. 앞도 잘 안 보이고. 와, 천천히 가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또 잦아들었습니다. 장거리 운전의 맛이 또 이 맛이죠. 라디오나 좀 들어볼까? 지금 시간에 라디오 하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다. 현 시대에 많이 들어왔던 이 문구도 역시 참 멋있어 보입니다. 좀 수신이 잘 안 되네. 4시 54분에 애국가를 부르. 이제 라디오 시작되는가 봐요. 반갑다. 네, 여기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북 김천, 구미, 행정구역 구미입니다. 김천을 지나고 이제 곧 이제 문경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기권에 들어가는 거고, 남은 거리는 201km가 남았습니다. 차들이 많아졌어요. 차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차들이 빽빽하게 두 차로에 다 들어섰습니다. 장거리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죠? 이렇게 일찍 지금 5시 24분인데 이렇게 차들이 많네요. 진짜 세상에는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부지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자. 153km를 운행을 했고 대략 배터리는 30% 정도 썼습니다. 네, 보통 100km, 지금 102km 크루징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환경에서는 외기온 20도에서 한 5도 사이에서는 전비가 6.6kWh를 간다고 하네요. 좀 몸도 찌뿌둥하고 좀 들리긴 들려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쉬어야지. 네, 선산휴게소입니다. 선산휴게소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딱 가운데 있는 부산과 서울의 가운데 있는 휴게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패스하고 좀 더 올라가서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 정도가 남았을 때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해가 밝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경입니다. 문경. 야, 문경답게 저기 능선에 구름이 운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떠 있네요. 그만큼 기온차가 많이 난다는 얘기겠죠. 확실히 고지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에 있는 부분이라. 네, 여기는 충주입니다. 여기 시원해요. 여기 약간 고지대라서 그런 것 같은데 시원합니다. 바람이 차갑다. 차가워. 와, 여기만 보면 여름이 다 간 것 같아요. 정말 좋네. 저는 목적지까지 충분히 배터리가 남을 것 같아서 일단 화장실 한번 들리긴 해야 되는데 충주 휴게소를 들릴까? 네, 일단 휴게소 한번 들렀다 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야? 여주 가까워 진 동네입니다.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직 논스톱으로 휴게소를 안 들렀습니다. 네, 그냥 가 계속 그러고 있네요. 충전도 한번 해야 되고 수원 도착하기 전에 저기 조용한 데서 충전하고 일단 화장실을 한번 들러야 되는데 계속 미련하게 참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한 거리는 266km이고 남은 배터리는 31%가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팍팍 줄고 그러진 않네요. 제가 지금 105km, 뭐 102, 3km 정도 크루즈로 와서 확실히 105km를 안 넘으면 이제 전기를 많이 안 먹고 105km를 넘고, 그러니까 110km를 넘으면 전기를 뚝뚝 먹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여주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경부고속도로로 갈아타고 올라갈 겁니다. 남은 목적지까지는 59km가 남았습니다. 네,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여기 용인휴게소 들러서 마지막 충전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인휴게소까지 3km 남았고 논스톱으로 용인까지 왔네요. 역대 최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논스톱으로 오기는. 들러서 이제 배터리는 324.5km를 탔고 19% 남았습니다. 처음에 집에서 87%로 출발을 했고요.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연비는 6.8kWh입니다. 생각보다 연비는 괜찮습니다. 한 100 초반 크루즈를 걸고 거의 99% 크루즈를 걸고 왔습니다. 그래서 용인휴게소 충전하고 목적지까지는 27km 남았거든. 그래서 거리는 적당하네요. 그죠? 충전하면서 좀 쉬면서 다시 가면 될 거예요.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7시 12분입니다. 네, 용인휴게소입니다. 3시간 39분 동안 휴게소를 안 가다니. 네,
근데 확실히 직접 운전을 안 하고 이 반자율 주행을 하니까 확실히 피로도가 적긴 합니다. 그래 그 3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왔죠. 충전기가 어디 있냐? 바로 오른쪽에 있네. 네, 여기가 충전기. 네, 도착했고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고 쓰레기 좀 버리고 그래야죠. 충전 속도가 너무 느린 50kW급 충전기네요. 100kW급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적당히 한 30% 충전하고 나왔고요. 한 10% 정도 100kW급으로 가서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근처 가면 되겠지. 네,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오늘도 날씨는 좋네요. 고객님하고 10시에 만나기로 했고 시간 딱 맞춰서 왔습니다. 충전하고 오느라 또 가다가 충전하면 되죠.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전기차들이 많은데 충전 다 하고 계시네. 일단 뭐 나중에 가다가 하면 되니까 고객님한테 전화해 보겠습니다. M37이라는 차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이 차는 어떤 차량 느낌이 비슷하냐면 혹시 운전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안 본다. 차는 느낌이 약간 5 시리즈하고 E 클래스하고 아우디하고 약간 섞어놓은 느낌 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요. 네. 그리고 출력도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보면 이쪽 도어 쪽으로는 이색이 있거든요. 네네. 뭐가 하면 좀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 보닛, 네네. 그 다음에 앞펜더, 네네. 그 다음에 도어 미세하게 색이 달라요. 약간 옐로우기가 돌거든요. 여기는 좀 더 허옇게 떴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실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제가 정확하게는 봐드리겠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험하게 탔지? 그런 차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차 같은 거 보면 이제 보통 수리가 많은 차들이 단차가 좀 잘 안 맞는데 얘는 좀 이쪽은 단차가 있다. 그죠? 이쪽으로 조금 붙고 이쪽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고 일단 차를 꺼내달라 했으니까 꺼내가지고 좀 면밀히 보시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차가 이제 가격 대비 봤을 때 사실 굉장히 가성비가 좋긴 하거든요. 이쪽 도어는 수리가 있네. 꺼내서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좀 잘 보입니다. 그래도 큰 충격이나 사고는 뒷범머리 질 겁니다. 큰 충격이나 사고는 없었던 듯 싶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이제 다음으로 보는 걸 봐야 될 게 이제 실내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담배 냄새는 안 나고 가죽에서 나는 냄새들이 나네. 일단 첫인상을 봤을 때는 차가 험하게 탄 차는 아니다. 수리는 좀 외판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도 수리가 있어요. 이쪽 면이 수리가 좀 많고 여기가 요 뒤에 펜다를 포함해서 몇 판 있네요. 앞도 두 문짝도 한 3판 있고 저쪽에 제가 봤을 때 한 2판 있는데 그거는 보호미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되어지는 부분이고 이건 일반적인 유리에 마킹이 안 돼 있네. 유리에도 생산 연월이 찍히거든요. 그냥 봐서는 몇 년 몇 월로 찍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약간 암호처럼 찍혀 있는데 정품 유리고 유리가 지금 약간 등급이 높은 거예요. 이게 유리가 기능성이 다 여기 체크되는 게 다 유리 기능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약간 상급 유리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일단 다 직거. 유리가 직거라는 얘기는 이제 이 차가 야외 주차를 많이 했으면 역시나 이제 조금씩 바래거든요. 고무들도 샀고. 근데 이 고무도 탄성이 잘 살아있고 이런 거 보면 실내 주차를 주로 한 차 같습니다. 이런 웨더실도 보면은 잘 살아있잖아요. 그죠? 보통 이런 데가 경화가 많이 되는데 잘 살아있고. 아유, 차를 빼야.
표시가 근데 몇 개 있지? 일단 하나만 주시던데 뭐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차도 뭐가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게. 그런 것들을 다 잘 봐야 되죠. 제가 라이트 꺼내가지고 일단 전반적으로는 괜찮아요.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보면 지금 디스크 로터가 완전 새 거거든요. 아, 네. 디스크 로터가 아예 닳지를 않았고 지금 그 열포, 그러니까 열 먹었던 현상이 큰 적이 하나도 없어요. 네. 보통 이 차가 그래도 출력이 좀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스티어링 펌프도 괜찮고 느낌들도 괜찮고. 일단 이쪽으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뭔가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네, 네.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표시가 많이 안 납니다. 근데 이쪽이 뭔가 이쪽이든 뭔가 좀 뭔가가 소리가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는 출력이 높고 좀 약간 달리는 좀 스포츠 세단이니까 돌빵이라고 하죠.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 게 좀 좋고. 차 볼게요.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장이 되면 이렇게 흔적이 남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괜찮고, 일단 운전을 살살 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수리는 솔직히 다 잘 돼 있어요. 잘 되었는데 여기 면이 이게 빛이 반사되는 이 면을 보면 이 입자가 미세하게 거친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수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네. 제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도장이 한 판 있어 보이는데, 일단 그냥 봐서는 됐나 안 됐나 싶을 정도로 다른 얘기는 그래도 수리를 그래도 FM대로 잘 하는 데서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칠이 막 날리거나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뭉치거나 그런 거 보면 일단 수리를 잘 하는 곳에, 뭐 예를 들어 센터라든지 그런 곳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도 도장이 있네요. 그래서 이쪽 면은 있는데 제가 정비로 보여드릴 겁니다. 실이 없고, 이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한 번에 이제 담그는 거기 때문에 호끼라고 죄송합니다. 그 호끼라고 하는 일본 용어, 그거 스프레이 갖고 뿌리는 건데. 네. 아, 알았다. 이 차는 기계로는 안 보여요. 기계로는 측정이 안 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MW 계열들이 그렇거든요. 이 차도 약간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이 차가 보험 이력적으로 도장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봤을 때 긴가민가 할 정도라는 거는 정말 수리가 잘 되어 있는 거죠.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보면 수리된 부분이 바로 확인되거든요. 요런 데 보이십니까? 여기. 그쵸? 네네. 뭐 뭉쳐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네. 그리고 여기도 265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저 차는 전형적이지 않아요. 근데 아마 나중에 차를 파실 때나 네네. 이런 또 업자분들을 만나잖아요. 네. 모르실 거예요. 네. 일단 이쪽은 소리가 없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범번 7이 있습니다. 범번은 여기 보시면은 범번은 도장이 한번 됐고, 그러니까 이게 범버 때문에 그게 요율이 올라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도장이 한 판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있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도장이 했을 때 들어가는 대표적인 현상들이거든요. 요 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웬만한 사람은 모르실 겁니다. 그죠? 그쵸? 네네. 저는 이제 이 색을 정말 싫어하는데 네. 일단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모르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사실 은색을 이 색 없이 칠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좋네요.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네. 상태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딱 봐도 이게 딱 오래되고 경화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타이어를 지금 못 쓰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사실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14년 51주차, 그러니까 이 차는 뭐 7년 동안 지금 타이어가 돼 있는데 차는 얌전하게 타신 거예요. 근데 이제 타이어가 오래되다 보니까 경화가 있는데, 이제 경화가 있으면 아무래도 하울링이라고 하죠. 웅 하는 네네. 소리가 좀 올라올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차를 운행했을 때 그 소리가 여기서는 크게 안 들릴 거고 밖에 이제 일반 도로에 나가면 네네. 들릴 텐데, 그 소리가 불편하시면 네네. 타이어를 교환하시고 교환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네네. 안전에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차도 역시 이제 고급차의 상징인 WC1 이제 그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고, 일단 이런 고무줄이나 이런 부분은 탄성이 아직까지 정상적인 거 보면 괜찮은 수준이고요. 휠도 지금 깨끗하고, 말씀드린 대로 로터 상태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는 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에 남아 있고, 중요한 게 이제 편마모. 네, 편마모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저기 스티어링 기어에 왼쪽에 운전석 쪽 스티어링 기어 부츠에 약간 미세하게 오일이 묻어 있는 거 보면, 우리 오무기어라고 하죠. 스티어링 기어가 약간 어디 연결 부분이나 이런 데서 오일이 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봐야 되는데 네네. 스티어링 펌프 혹은 호스, 고압 호스 같은 데서 새가지고 밑에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부분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뒤쪽 타이어는 15년이네요. 뭐 비슷한 것 같고, 좀 경화는 확실히 덜 합니다. 앞 타이어보다. 뒤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굳이 바꾸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에 패드는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교환하실 때가 됐습니다. 저 앞펜다는 수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가지고. 아니네요. 뒤에 패드는 교환하셔야 되고, 이게 사실 꼭 리프트를 안 떠봐도 이게 의식 차이라서 다 보이거든요. 네, 뒤쪽에는 사고가 없고요. 이제 저기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저 부분도 일단 깨끗하고, 화분은 거의 새 차 같은데요. 일단 드라이브 엑셀도 지금 부츠 괜찮고, 일단 차가 습기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일단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휠 상태 괜찮고, 차가 일단 크게 뭐 도상 소리는 좀 한 것 같지만 앞에는 교환한 건 아니거든요. 쓰긴 썼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굉장히 살살살살 밟으신 것 같습니다. 이 면이 이런 차가 잘 없는데, 야, 이 차는 보편적이지 않네요. 근데 뭔가 칠하는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트렁크. 오케이, 괜찮습니다. 트렁크는 뭐 짐을 거의 뭐 싣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뒤쪽에 이쪽 범퍼 쪽이나 이런 부분도 뒤에 리어 패널 보면은 다 괜찮거든요. 그쵸.
너무 깨끗합니다. 보통 이제 여기 트렁크가 물 습게 먹는 차가 있습니다. 시내 같은 데서 타고 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 건조하게 말라 있거든요. 굉장히 이런 것도 좋은, 다 이런 게 가시적인 상태가 좀 안 좋다. 원래 이렇게 하면은 다 좋지. 통 하고 열려야 되는데. 차가 손이 많이 탄 차는 아닙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차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여기 이제 약품을 좀 뿌려놨어요. 세차하면서 여기는 2열은 보시면은 이런 오염 있죠. 이런 오염이 있거든요. 물티슈 가지고 닦으면 깨끗하게 닦입니다. 샤워 소리 보는 게 제일 쉽습니다. 어쨌거나 충격이 있으면 이런 거를 다 털게 돼 있기 때문에 털면 반드시 흔적이 납니다. 저런 도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털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데 이 차는 다행히 그런 게 없고, 이런 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리가 있으면 키가 빠졌거나 다시 붙였거나 저런 인사이드 멤버의 스팟 용접 자국이나 실 자국 있고요. 하여튼 제가 그래서 이게 수도권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기 와서 한 번인가? 그것도 외부 주차장 나가서 한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저기 상부 잠바 가스켓이거든요. 보통 이제 잘 아시겠죠. 열이 안쪽에서 이제 안쪽에 환기가 안 되는 게 때부터 누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닛산 인피니티 정품 냉각수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이것도 냉각수 한 번도 교환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 이제 냉각수 색깔이 이상하다거나 그렇지는 일단 않습니다. 이 엔진이 잘 아시겠지만 크게 트러블, 엔진 자체는 트러블이 거의 없더라고요. 양도 딱 정량으로 있고, 오일을 좀 탄 것 같은데 양이 정량이라는 거는 오일이 먹는 차는 아닌 것 같다. 이것도 약간 핑크빛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고 좀 더 타시다가 한 2만 킬로 정도 더 타시고 교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번은 안 간 것 같아요. 한 2사이클 도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저 오일 정도로는 이런치 않고 완전히 거의 안 간 것 같아요. 요거를. 그쵸? 네, 엄청 심하네요. 네, 2사이클, 3사이클 정도는 탄 것 같아요. 좀 심하다. 앞에 60D가, 이게 호륜구동에 보통 D가 좀 빨리 닿습니다. 로테이션 한번 해주면 좋고, 왜냐하면 예, 한번 로테이션 해주고 좀 더 타십시오. 네. 팬도 지금 2개 다 저속, 고속 다 팬 다 잘 돌고요. 팬이 고장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지금 진동 수준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보통 이제 보통 V6들이 이 정도 됩니다. 엔진룸은 냉각수만 조금 한번 교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벨트랑. 네. 네, 오일을 당연히 교환해줘야 되고.
이것도 이제 MPI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묻어 나오고,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묻어 나오잖아요. 보통 이 계열 차를 네. 봤을 때는 네. 정상적인, 보통 차는 좋은데 네. 그래도 확인할 건 해야 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게 지금 아이들 상태니까, 기어가 중립이고 아이들 상태니까 진동이 안 올라오는 게 당연하고요. 보통 이렇게 리버스 기어를 넣으면 좀 타고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왜 자꾸 움직여?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확실히 소리가 좀 그거 하네. 이거를 소리가 번거로우면 요거를 네네. 좌우 레프트 라이트를 센터로 놓으면, 네네. 이 선택하는 거를 센터로 네네. 놓으면 안 움직입니다. 아, 네. 우측으로 하면 내려가고, 후진할 때. 네네. 네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마운트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자, 후진 기어를 넣을 때 보세요. 뭐가 느껴지냐면, 이 드라이브 샤프트에 출력이 딱 걸리는 게 느껴지죠. 네. 쿵 하는 게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7월 말입니다. 그 소상공인 지하니까. 진흥공단에서 조사 결과를 제가 이렇게 잠시 되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이건 다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지만, 네네. 차가 이제 설 때, 그 다음에 갈 때, 네네. 설 때, 갈 때, 이때 가장 유격이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첫인상은 좋고, 조금 제가 좀 과격하게 멈춰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가지 말했지만 가봐야 됩니다. 오케이. 이제 부시 상태들은 일단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렇게 높은 둔탁을 넘어갈 때 제일 하체 로어암이나 부시의 상태가 느껴지거든요. 여기도 오케이. 소리가 아예 안 나네요. 원래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차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전자장비도 잘 들어오고 괜찮습니다. 와, 이게 V6 엔진도 생각보다 으르렁거리네. 피로랑 주행거리를 고려하더라도 하체가 굉장히 건강하고요. 심판감이 약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생각보다 박력이 있네. 하네, 그죠? 완전 스포츠 세단이네요. 차가. 어떠세요? 저는 네. 네, 이제 저는 마무리하고 집으로 복귀합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차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하체 상태 너무 좋았고, 뭐 소모품 약간 뭐 냉각수라든지 벨트, 엔진오일, 엔진오일이 좀 너무했다, 그죠? 그 정도가 아쉬운데, 뭐 중고차를 사실 어떤 차를 사도 그 정도는 또 정비를 또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차 구입을 정말 축하드리고, 진짜 정말 좋았어요. 실내 깨끗하고. 아무튼 고객님께서 이렇게, 저도 멀리서 왔고 고객님께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오는데 많이 걸리는데 멀리 오셨는데 헛걸음이 안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좋은 차 구입을 축하드리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341km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